바쁘신 분들은 1분 3초 이후를 보시면 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하준 아빠입니다. 네,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. 어제 친구들이 두 명이 이제 저희 동네에 놀러 와서 제 얼굴을 좀 보고 갔는데,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. 이제 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고, 또 떠올리면서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어제 이제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, 아, 내가 이랬구나. 나의 상황들은 이랬구나. 이런 영상을 오늘 좀 한번 찍어 보려고. 떠올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떠올리지 않고 싶고, 지금도 마음은 진단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솔직한 심정으로는. 그만큼 힘들고, 참 힘든 병이죠, 이게. 그런데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면, 23년도 한 12월 초쯤 됐을 거예요. 제가 이제 생일이 12월 달이다 보니까 그 생일을 좀 지나고 나서부터 되게 소화가 많이 안 됐어요. 뭘 먹으면은 소화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이 먹지도 못하고, 정말 조금씩 음식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뭘 먹는 게 좀 되게 그때부터는 그냥 귀찮았어요.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드니까. 그래서 살이 조금씩 빠지는 거였는데 당연히 덜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등에 좀 통증이 있었는데 그 등 통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, 진짜 힘들었지만 그냥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는데, 어느 날부터 이 아랫배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런데 아랫배 통증이 일반적인 통증하고는 조금은 틀렸어요. 그래서 비뇨기과를 가게 됐거든요.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이제 이 방광을 찍으면서 초음파를 찍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간에 낭종이 좀 몇 개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.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간과하고 좀 넘어갔어요. 왜냐하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그게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돼가지고 사실 이제 검진을 좀 정확히 한번 받아봐야겠다.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내과도 좀 가봤었는데 당연히 내가 식습관이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그래 당연한가 보다, 좀 내가 식습관을 고치고 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게 흘러 가면서 증상은 호전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, 이제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을 예약을 했었고요. 그리고 그걸 하는 길에 CT를 찍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CT를 찍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시경 검사를 다 했죠. 하고 나서 CT도 찍었고, CT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췌장에 좀 안 좋은 게 보인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. 많이 안 좋습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네, 좀 그렇죠?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뭐지? 정말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. 진짜.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.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른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려면 기록지라든가 또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의사 소견서하고 기록지를, CT 기록지를 먼저 뗐어요. 제가 그걸 떼서 이제 차에 돌아오면서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이제 했더니 거기에 이제 췌장암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글귀들이 쭉 써 있더라고요. 그때 이제 저는 이미 월요일 날 원자력병원 진료를 보기 전에 췌장암이라는 거를 어렴풋이는 먼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. 아니기만을 바랬죠. 그리고 7월 8일 날 원자력병원 월요일 진료를 받는데 그때 당시 이제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.
많이, 조금이라기보다는 많이 좀 청천벽력 같은 소리긴 했었죠. 그러니까 실감도 좀 안 났었고. 그리고 명지병원에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. 근데 이제 두 병원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많이 안 좋다.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안 좋다.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이 암센터에 들어가서 기록을지를 다 떼보고 종합적으로 본 결과 4기하고 말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말기에 가까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3개월도 얘기했지만 외부의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3개월이 아니라 조만간 위험 신호가 오지 않을까. 결국에는 암센터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하는 와중까지가 약 한 달이 좀 안 걸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진단을 받고 나니까 몸이 더 힘들고 더 그러는 거예요. 사실 진단받기 전에도 엄청 힘들었거든요. 진짜 솔직히 진단받기 전에 그 검사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엄청나게 피곤했어요. 진짜 막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. 이거는 암 환자들이 전조 증상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검사를 하게 된 또 이유가 있었긴 했는데, 암센터에 입원을 하고 나서 제가 복수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.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거죠. 최악의 상황. 4기, 말기인데 췌장암이 있고 간전이, 복막전이, 장막에도 장막 침윤 전이가 있었고 림프절, 이렇게 다 있었는데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. 어디로 암세포는 튈지 모르고 또 간 수치도 엄청나게 안 좋았었고 복수가 차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죽음의 신호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호전이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. 그런데 그 이제 복수가 차는 바람에 또 이 췌장암의 1옵션인 폴피리녹스라는 항암제를 쓰지 못하고 제마로 또 약제가 변경이 되게 되죠. 제마로 변경을 할 때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엄청나게 좀 뭐라 그럴까? 절망적인 얘기로 어쩔 수 없이 제마로 변경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1옵션의 약을 쓰지 못한다는 거는 거의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잘 듣기를 바라지만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처럼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은 뭐 저희가 그 당시에 솔직히 다른 암 환자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. 초반에 암 걸리고 나서 뭐 항암제가 뭐가 좋고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? 모르잖아요. 저 역시도 모르고 일단은 뭐 처방해주는 대로, 특히 또 저는 자연치유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항암치료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비됐던 건 사실이에요. 이 부분은 앞전 영상에도 있지만 자연치유를 하게 된 하려고 생각했던 계기도 분명히 있었고요. 짧게 말씀드리면 여명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남은 몇 개월의 시간을 제가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은 정말 100% 낫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 확률 적은데 항암 치료를 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내가 더 힘들어지면 남은 그 짧은 그 2, 3개월, 3, 4개월 마저도 정말 고통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항암 치료하는 게 무서웠어요. 그래서 자연 치유를 결심을 했던 건데, 네, 뭐 항암 치료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또 잘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, 네, 일단은 시간을 좀 버는 거죠. 그래서 제마를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된 거죠. 사실 궁금해해요, 다 모든 사람들이.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떠올리기 싫죠. 그런 과정들이나 생각들이 고스란히 또 다시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싫어요. 몸소리 쳐질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내가 겪어왔다라는 게 너무 싫은데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들을
다시 이렇게 떠올리게 돼서 이런 영상도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네, 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6개월이에요. 이제 1월 8일이 되면은 제가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입니다. 물론 이제 암이 언제부터 발명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진단했을 때 그 진단 상태가 있잖아요. 그 진단했을 때 몸 상태. 그때 여명을 3개월을 받은 건데 3개월도 아마 많이 준 거예요. 근데 첫 번째 고비가 3개월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고비가 3개월인 이유는 진단을 받고 나서 급속도로 악화가 돼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지금 사실 이 긴 영상을 지금 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영상을 만들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생존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감히 무슨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. 그렇지만 짧은 기간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안 좋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이유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냥 저 할 말은 없죠, 사실. 그렇지만 운보다도 여러 가지 작용을 했던 게 첫 번째가 위험한 이유가 첫 번째 3개월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진단을 받고 나면 그 3개월 동안에 심리 상태가 엄청나게 무너지고 내가 죽을 거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몸 안에 계속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사실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통증까지 있으면은 사실 사람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정도 상황이면은 3개월 안에 대부분 거의 생사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3개월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생존 기간이 배로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3개월, 6개월, 12개월, 24개월, 48개월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. 약 1년 정도 또 되고 나면은 그 1년이란 시간 동안에 좀 멀쩡하시고 괜찮으시다가 또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본 케이스는 그래요. 그래서 저도 이제 1월 8일 되면 또 이제 6개월이 되는데 6개월 동안 사실은 무탈하게 왔어요. 지금까지. 이 온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빨리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같아요. 그게 제가 지금까지 아직은 멀쩡하게 생존해 있는 이유 같아요.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저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. 이거에 대한 자세한 또 영상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찍어보도록 하고요. 어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최근에 제가 그 영상을 좀 제작을 하느라고 이것저것 자료 찾고 하는 것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영상을 요새는 식사 영상도 사실은 잘 못 찍고 제 개인 소장용 영상만 지금 찍고 있거든요. 네.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제 이틀 뒤면은 새해가 다가오는데요.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에 건강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